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PwC 우리 대표님이나 여러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오신 오디언스 분들께서 산업계에 계시고 학계에 계시고 또 이제 산업계 내에서도 금융권이나 다양하게 또 이제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 발표는 적어도 이제 이후에 훌륭한 또 발표들이 남아 있고 또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회사에 보고를 하신다거나 할 때 아니면 회의한다고 할 때 적어도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그다음에 효용 정도, 그리고 지금 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 난리인가, 그 정도 한 3가지 정도만 알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효용, 그리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시간이 된다면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쪽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발행 관련해서 지금 US 테더가 미국 내에서 또 새로운 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바이넌스가 이제 국내 시장 고팍스를 통해서 이제 진출하는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업자들에 대한 이제 개방성이나 수용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또 이미 US 테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전망과 어떤 입법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을 우리가 국정 과제로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요즘 공무원분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은 무조건 해야죠. 왜? 국정 과제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4가지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크게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으로 본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새롭게 2단계 입법 기본법을 만들겠다. 토큰 증권은 기존의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해가지고 토큰 증권 플랫폼 만들겠다. 지금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 일종의 ATS 같은 사업자 선정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양시장, 토큰 증권 시장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ETF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4가지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급성, 중요성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어떻게 보면은 급변하는 세상을 꿈꾼 게 사실 처음 페이팔 창업자들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데이비 카츠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특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들어 가려는 그 세상은 지급 결제의 어떤 혁신성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을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시장의 신뢰성을 쌓아가면서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처음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US 테더가 나온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테더의 비트코인 채굴 되게 막 금지하고 하니까 일종의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이 머니무브가 일어난 거예요. US 테더로. 그리고 또 이제 디파이 같은 것도 이제 이더리움 나오고 나서 디파이가 많아지니까 또 이제 가치가 변동되지 않은 지급수단이 블록체인 내에서 이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에 테라루나 사태가 났고, 그때 이제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만들었죠. 일본, 그다음에 뉴욕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블랙락이
USDC라고 하는 회사의 준비 자산을 이제 관리하게 된 거예요. MMF로. 서클 리저브 펀드라는 걸로 관리하게 됐는데, 이제 이 관리를 하니까 이제 블랙락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야, 이거는 지금 우리는 한쪽에서 토큰화된 자산의 흐름이 있고, 반대쪽으로 이제 지급산의 그 토큰화된 지급산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초자산 자체를 우리가 결국엔 토큰화 시켜서 하게 되면 이 시장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블랙락에서 그 USDC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가장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1등이죠. 거기에서 리저브 펀드를 만들면서 그 리저브 펀드하고 똑같은 MMF를 토큰화 시켰어요. 그게 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런 식으로, 또 이후에 뭐 미카도 나오고 올해는 이제 지니어스법도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토큰화된 MMF, 보통 이제 국채 토큰화란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국채 자체는 토큰화가 안 될 거예요. 당분간은 거의 한 10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자체는, 국채라고 하는 그 원장은 그 지금 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페드나 중앙은행 같은 이렇게 그 중앙 전산망에서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그 통화 주권의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채 자체가 토큰화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개인 국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국채 자체가 토큰화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국채를 커스터디에 일단 보관시킨 다음에 이 국채 기반의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인가 동시에 지금 유동화되고 있는 그 비들이라는 블랙락의 상품이나 벤지라고 하는 뭐 그 프랭클린 템플턴 것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상품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이 언제냐면 2023년 1월이거든요. 아까 그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만들어진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락에서 이제 먼저 그 비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만 이 효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시장은 그 비들이라고 하는 MMF는 그 3호로 일단은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역회사 같은 경우도 내가 한 1,000억 있는데 이 비들로 바꿔버리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바꿔버리면 이자도 뭐 4% 가까이 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내전이 났다거나 어디에 뭐 새로운 뭐가 있었다 하면 유동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은행들보다도 가격도 싸고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현금화도 시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USDC로 바꾼 다음에 그 USDC를 코인베이스 가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USDC 수입의 한 50%를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유동성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럼 나머지 왜 안 바뀌냐? 2가지 이유입니다. 규제 때문에, 혹은 그 규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조금은 있는데, 저는 그 제도화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조금 작아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카카오톡 업데이트 한 거 그 어떠세요? 잘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반대로 업데이트가 이제는 그거 다시 과거로 회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카카오는 뭐 제가 이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카카오의 이제 전략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새로운 수익원을 이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만 보고 광고 이런 거 안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은 뭔가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계속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써도 여러분 친구들이 카카오를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 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만약에 공모 시장으로 확대되거나 더 커지면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상대국에 있는 기업이, 내 바이어가 스테이블 코인도 달라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점점 그렇게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커지는 초기 단계인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먹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결제 시스템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여러분이 사시면 이틀 있다가 삼성전자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도 있고 이틀 동안 여러분들 증거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유동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미국은 T+2에서 T+1으로 갔고 근데 우리는 아직 T+2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블록체인이 해결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렇게 받고 미국도 뭐 예탁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그 지급결제 혁신 이쪽을 본 거고 신용카드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된 게 제가 보기에는 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 블록체인에 챗GPT라고 하는데 그 RWA에 있어서 챗GPT는 비들 같은 이런 국채 토큰화 상품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주말에 그 굉장히 부자와 또 굉장히 망하셔가지고 그 글로벌리 막 자살하시고 되게 큰일이 났던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시진핑 그 주석이 뭐 히토류 등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한 10% 정도 그 가상자산 시장이 널뛰기를 했거든요. 그때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니까 그때 마치 우리 그 IMF 때 주식 시장 깡통 계좌 만든 것처럼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대응을 하다가 이제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은 앞으로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게 제도화가 구축될 때까지는 유력한 팔레스 메이커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세력들, 고래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세력은 어디 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권하고 사법권도 다 장악한 공화당의 수장인 상황에서 달러 패권 유지로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금값 계속 오르잖아요. 결국에는 그 무엇이 될지 모르나 여러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금 가상자산 쪽을 이제 미국 쪽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런 그 미국의 어떤 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효용 그 스테이블 코인 개념은 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인공지능으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데피니션을 다 넣어가지고 그럼 공통적인 게 뭐야? 라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와 연동된 가치로 발행되어 해당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지급수단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삐리비비 이렇게 요즘 얘기 안 하고 인공지능은 사람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네 개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선불전자 지급수단하고 비슷한데 지급수단이라는 게 좀 다르고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좀 개념적인 징표가 좀 다르다. 다만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민간화폐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체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발행 규모, 그다음 시늉리지가 있느냐.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1:1 준비 자산이고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이용은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뭔가 팔 상품이 있어야지 구매자가 그 사용자가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그 생태계가 확대되는 거예요. 발행량도 늘어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테더가 이제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아주 고전하고 있거든요. 왜? 본인들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남미 같은 데서 은행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에서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들이나 이런 식으로 정통 제도권에 편입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어디다 쓰여?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 규제에 쓰일 수 있고 우리가 무역 강국이잖아요. 무역 결제에도 쓰일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본인들 또 페이먼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용 용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수단 우리 되게 전산화 잘 돼 있고 지급결제수단 잘 돼 있는데 왜 해? 근데 써보니까 너무 큰 효용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가치의 인터넷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는 전산으로 이제 금융망은 금융 쪽 가져가고 자산 쪽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증권거래라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예탁결제원의 그 증권 그 자산의 어떤 증권망이 있었고 또 자금의 결제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블록체인 안에서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걸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의 인터넷이 프로그래머돼서 이제 쓰이다 보니까 그 MMF만 비교해도 나오잖아요. 그 토큰화 시키니까 결제 주기도 바로 이제 하나 T+1, 2인데 실시간 결제되고. 여러분 MMF 많이 하고 계시죠? 이 MMF 시장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격 변동성이 좀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MMF 상품을 사실 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당일날 종가인 예상가로 가는 건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일반인들에 대한 MMF는 실시간으로 이제 가서 체결 가격의 확실성이 커지고,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사시면 블록체인이면 바로 산 다음에 담보도 주거나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중개 비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런 혁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부분, 기술적 부분에 의해서 아직 시간이 걸릴 건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로, 그 다음에 비들이나 이런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인데, 우리는 뭐냐? 실제 이 시장은 보시면 여기 OUSG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OUSG 3등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OUSG 같은 거 만들면 돼요. 이게 온도 파이낸스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기존에 블랙락에 비들이 나오니까 비들의 단점이 있어요. 또 이게 너무 무겁고 단위도 크고 하니까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그 전문 투자자인 최상위 쪽을 타겟으로 했고 하니까, 그 OUSG 같은 경우는 좀 적격 투자자로 좀 늘리자. 그리고 거래 단위도 좀 축소하고, 수수료도 우리가 처음엔 제살 갉아먹기지만 규모의 경제상으로 보고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낮추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또 시장 마켓 파워를 또 마켓 쉐어를 잠식해 나가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추격 경제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제도화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서 이런 식의 새로운 상품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효용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효용이 있어요. 결제도 빠르고, 특히 송금은 엄청 빠르죠. 국제 송금은 투명성도 높고 유동성도 굉장히 좋고, 지급 흐름이나 보안성, 그리고 거래 비용이 거강꾼들이 적으니까 낮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다양한 특성을 여러분들의 사업 특성에 맞춰가지고 되게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어차피 RWA 시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같이 간다. 근데 RWA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RWA가 그 기존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명웅 티켓, 나이키 중고 운동화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토큰화 되겠죠. 이 토큰화 되는 것만큼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렇게 가는데, 또 USDC가 움직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규제에 적합한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독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컨텐츠나 굿즈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특히 네이버 네카오는 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산의 흐름하고 자금의 흐름이 동시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의 인터넷으로서 결국에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금의 흐름 쪽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경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WCBDC와는 공생이 가능한데 이게 상충이 안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한국은행 주도 또는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강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예금 토큰 써보셨나요? 제가 이제 저는 한 10만 원 충전해서 써봤는데 UI UX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 비밀번호 3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답답해서 신용카드 다 찍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공공 컨소시엄으로 가니까 영리법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크라운 주얼인 그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닌텐도 만들려고 그러니까 명텐도라고 이상한 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혁신은 민간 쪽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약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괴담에 대한 해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퍼블리시를 해서 지금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자금 유입 없이 막 발행해가지고 통화량 엄청 는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자금 유입 없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왜? 1대1 준비 자산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 그 리저브인, 그러니까 준비 자산이 동시에 1,000억 원이 있어야 되는 구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이 마치 그 예대 마진하듯이 그 신용 창출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용 스테이블 코인에 시너리지 있느냐? 당연히 없죠. 시너리지는 발행에 따른 발권에 따른 시너리지거든요. 그건 있어요. 이자 수익을 받는, 민간에서 이자 수익을 받는 건 있는데 그걸 시너리지라 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도 시너리지가 있는 거고 뭐 그 네이버 페이도 시너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상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나왔는데 상환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보유자들인 개인들한테도 그 발행인한테 상환 의무를 주게 되면 사실은 발행인들한테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왜? 발행인들이 중앙은행의 그 마스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즉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클하고 리플이 지금 은행이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고 은행권에서 이걸 막으려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그 상환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 제도가 이제 나중에 하위 규정이 나오면 거기에 좀 희비상곡선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관들한테만 하고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상환하라고 하면 지금 네이버하고 지금 두나무 컨소시엄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은행한테 직접적인 개인들에게 상환 청구권 주라 그러면 은행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 테더에 대해서는 그 일본 같이 이게 지금 우리 그 주말에 나타난 그 난리를 여러분들 체감하셨다면 알 거예요. 이거 그 디패깅이라고 하는데 그 US 달러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그 테더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있던 그 1달러에서 이제 이탈하는 순간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때 우리 국내 투자자들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일본처럼 준비자산 요건이나 중개업자에 대한 어떤 그 규제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진입 규제는 철저하게 기능별 규제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기능별 규제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는 무용론이라서 필요 없다는 거고, 또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통화량 되게 늘어나면 시스템 리스크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처럼 일정 발행 규모 이상인 거에 대해서 좀 규제 강도를 높이고, 그 규제 좀 발행량이 적은 뭐 지역 화폐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혁신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행위 규제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3대 원칙 잘 준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지미 펠런 그 투나잇 쇼를 보고 느낀 건, 거기서 이제 그 캐대안의 골든 막 라이브로 하고 인터뷰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그 투나잇 쇼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 나와도 조회수 한 20만 회 정도 넘기 힘들거든요.
근데 1,800만 회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골든 라이브가. 우리도 국제적으로 지금 팔아먹을 상품이 있어요. 마치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했던 페트로 달러에서 원유를 미국 달러로 결제했듯이 우리도 지금 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K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플로우에서 한 분 정도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안 중요하다 싶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 발표의 흐름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하나 정도는 좀 질문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보다 훌륭한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